랭킹쇼! 오, 나이 주시.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함께하게 된 조수연입니다. 네, 지금 오늘 수연은 그거 같이 하는데 네. 시작부터 불안불안하니 좋네요. 자, 오프닝 들어가 보죠. 네. 짧게 쉬고 돌아온 이번 한 주 출발이 굉장히 됐습니다. 네. 어쨌든 미국에서는 부채 한도 협상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일단 타결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좀 좋게 보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가볍죠? 예. 네. 부채가 주는 바람이 참 시원하게 잘 불어주고 있는데요. 네. 전화나 유튜브 채팅창으로 오늘도 이 부채가 주는 바람 날려보면서 네. 종목 진단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초반에 방송을 해가지고 전혀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지금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여기에다가 또 채팅창에다 올려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유튜브 채팅창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엉망 같은 이런 오프닝을 했는데 어떤 리액션이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엉망 같은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좋지 않나요? 그렇군요. 색다른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참 뻔뻔하죠. 자, 어쨌든 간 그렇죠. 858번이 함께 계시는데 창호 앵커가 없어진 건가요?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못했고요. 다시 돌아올 겁니다. 네, 오늘 오늘 하루만. 저는 딱 하루만 있다 갑니다. 네. 오늘 랭킹쇼 한번 어떻게 할 건지 임하는 자세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진 시즌 이후로 제가 이렇게 채팅하는 방송에 되게 오랜만에 와가지고 되게 좀 어색하고 긴장되기도 하는데 편하게 열심히 놀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얼마나 잘 노는지 봐주시고요.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채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자, 오늘의 랭킹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랭킹 주제 우선 단어부터 공개합니다. 자, 봅니다. 우리 증시의 중심, 반도체 훈풍 지속. 자, 이렇게 제목을 접었고요. 여기서 한번 꺾었죠? 네. 반도체가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네. 여기서 다음 반도 중 속한 나라가 가장 많은 곳은 어딜까요? 그렇습니다. 진짜 상상도 못할 정체죠.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채 빼고 그렇죠. 반도입니다, 이번에는. 반도. 네. 뭐 당연히 우리나라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자, 5가지 반도가 있습니다. 이베리아 반도,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반도, 인도 반도, 아라비아 반도, 한반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5개인데요. 여기에서 1위가 가장 이 반도 내에서 국가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하니까요. 1위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오늘 저희하고는 이제 5위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버리님께서 미모의 앵커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모 앵커 맞나요? 감사합니다. 옆에 크크크이라고 써놓은 거 봐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말이라도 참 감사하네요. 네, 또 어떤 분 계시나요? 또 초보 투자자님, 네, 그쵸, 미모 앵커님 반갑습니다 해주셨고요. 자기 칭찬만 보고 있네요. 이거밖에 안 보여 저는 지금. 그렇군요. 네. 그리고 준호님 연휴 끝나니 좋네요. 네, 연휴가 끝나고 나니까 또 장이 좋아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초보 투자자님 5위 스칸디나비아 반도 벌써부터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저는 왠지 답이 벌써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답을 말하시면은 우리 아직은 안 랭킹쇼가 되겠죠? 오늘 망하니까요. 그렇죠. 네, 조금 더 제가 답은 좀 더 아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갈공명님 5위 이베리아 반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라우스기님 안녕하세요. 네, 예. 저 진시즌에서 몇 번 뵀던 분인 것 같은데 오늘 랭킹쇼에서 뵙게 되니까 되게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버리님, 똑똑박사 에디님, 조수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맨날 이렇게 혼자 진행하는 것만 하다가 소통하고 나니까 좀 너무 재밌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김성식님께서는 창호 앵커 신혼여행 가셨나요? 이렇게 하셨는데요. 신혼이고 뭐고 우선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5위는 한반도죠. 하나밖에 없으니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지금 맞아요. 올라왔네요. 자, 이제 올라와 있는 4개의 반도 있는데 여기에서 반도가 가장 많은 거를 선택해 주시면 이제 그게 1위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맞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체크하고 있고 저희가 종목 상담을 해드릴 때 기준 자체가 이렇게 많은 의미 있는 토크를 좀 해주시고 또 거기에다 참여 자주 해주시면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을 함께 해볼 텐데요. 우리 이재필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조수연 앵커와 함께 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진 시즌에서 마지막으로 뵀는데 너무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예, 반갑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죠. 제가 안녕하세요 했을 때랑 되게 다른 느낌으로 저렇게 웃으시면서 이를 드러내시면서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지금 저희가 반도 국가들 중에서 가장 많은 그러니까 가장 많은 국가를 포함하고 있는 반도를 지금 찾고 있는데요. 여기 5개가 있습니다. 한반도, 이베리아, 스칸디나비아, 인도, 아라비아 이렇게 5개 있는데 어떤 걸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전문가님. 1등입니까? 5등입니까? 1등, 제일 많은 국가를 포함하고 있는 반도로요. 그러면 한반도는 무조건 아닐 것 같고요. 한반도 빼고요. 네. 일단 저 인도 반도도 아닐 것 같은데. 인도 반도? 인도 하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거의 다 오셨어요. 예, 저 스칸디나비아 반도? 알겠습니다. 자, 스칸디나비아 반도로 이따 잠시 후에 또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쉬운 얘기 하죠, 전문가님한테. 맞아요. 예. 자, 종목 얘기 갈게요. 아웅님께서 세방전지 올려주셨습니다. 57,800원에 10%. 지금 안녕하세요. 매수가까지는 올라올까요? 너무 오래 지금 묶여 있어서 슬픕니다. 매수가만 빠져나오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 지금 세방전지가 57,800원에 사셨는데 49,400원입니다. 57,000원대면은 거의 한 4월 그때 딱 하루 정도 57,000원까지 갔었던 게 있었는데요. 그때 사신 거 아니죠? 어쨌든 간 오래 머물러 있다고 하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세방전지 오늘은 약간 떨어져 있는 상황. 어떻게 가격 전략 잡는 게 좋을까요? 네, 이 세방전지는 그 뭐 삼성 SDI나 저 볼보 공급용 뭐 배터리 모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2021년도에 첫 외주 생산을 했고요. 뭐 그리고 현대차도 뭐 그랜저 전기차 뭐 요쪽에다가 좀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던 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되는 쪽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사실 이 세방전지 같은 경우는 1차 전지가 많죠. 1차 전지는 충전 안 해서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이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좀 부담이 됩니다. 그전부터 계속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세방전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많이 오른 게 없죠. 자, 지금 뭐 올해 초에 있던 주가가 42,000원대 정도까지 하락했으니까, 그렇게 많이 올라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어느 정도 찍혀 나온다는 거 그게 어떻게 되면 뭐 한 800억 정도 이게 BPS라는 게 있죠. 이게 뭐냐 하면 주당 순 자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BPS가 88,000원 정도인데 지금 49,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어요. 자,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88,000원짜리 기업을 주당 88,000원짜리 기업을 지금 49,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성장성들 이런 부분들이 좀 낮을 경우에는 뭐 이렇게 저평가돼서 거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 세방전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3년 연속 계속 보면 매출액은 늘어났어요. 20년보다 21년, 21년보다는 22년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뭐 1분기 실적 자체가 조금 그렇게 만족하게 나오진 못했어요. 1분기 실적은 매출액은 전년도보다 많았는데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이게 강하게 탄력을 받기도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내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지금 뭐 현재는 242평선 근처에서 조금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여기서 보면 좀 바닥을 다지는 그런 움직임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뭐 그렇지만 일단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흐르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대신에 이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아주 큰 성장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권 가격대 그 가격을 뚫고 위로 올라가기도 조금 힘들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만 말씀드리겠고요.
매수하신 가격대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 올라오면 일단 정리하고 뭐 다른 쪽에서 좀 찾아보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 우리 아웅님의 세방전지인데 매수가까지는 간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시간 대신에 좀 길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57,800원 왔었을 때 잘 나오셔가지고 이번에는 좀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댓글창에 보니까요. 네. 저희 좀 방송이 조금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 좀 먼저 양해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그마님 듣기 평가 쥐약인데라고 남겨주셨어요. 저희도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키워드 찾아가지고 듣느라 조금 힘들긴 했지만 이렇게 잘 정리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오늘 또 네. 스노우볼님 안녕하세요 앵커님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권미경님, 미래반도체. 오늘 또 반도체가 잘 가다 보니까 그렇죠. 반도체 네. 관련된 종목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제주항공 이렇게 리오프닝 관련 섹터에서도 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절파고TV님, 안녕하세요. 뉴페 앵커님이시네요라고 하셨는데요. 전 절파고TV님 많이 뵀는데요. 진시진에서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때 많이 인사를 드렸는데 네. 그리고 준호님, 인사를 안녕하세요. 대충 한 거 아닙니까? 그런가 봐요. 아, 제가 성의 성심성의껏 없게 드리지 막.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래버리니까. 예. 네, 그때 그렇습니다. 네. 네, 초보 투자자님 단알 또 올려주셨고요. 그러면 저희 또 이어서 종목 진단 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네, 이번에는 울강아지님 종목이고요. 이마트 매수가가 14만 9천 원이세요. 상당히 오래전에 매수하신 것 같고요. 그러네요. 보유 비중 7%입니다. 내려만 가네요. 유유 남겨주셨는데요. 진짜 굉장히 오래전에 사신 것 같아서 오늘 또 빠지네요. 네. 8만 4천 원대 구간에서 등락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탈출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이 정말 저도 같이 궁금한데요.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대응할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 이재필 전문가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뭐 이마트 같은 경우는 시장의 관심을 거의 못 받는 종목 중에 하나죠. 뭐 이마트 몰도 지금 있지만 그 주는 오프라인 매장을 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뭐 소비 심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살아나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들도 다 느끼고 계시겠지만 이 물가가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 물가하고 우리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물가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좀 이렇게 많이 줄여가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 경기 부분들이 좀 나아져야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될 텐데 일단 아직까지는 뭐 우리나라 자체도 지금 뭐 저 무역 수지도 지금 1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뭐 단기간에 이렇게 좋아지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뭐 그리고 일단 뭐 실적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그나마 뭐 조금은 저 위안거리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좀 확인은 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회사에서 2023년도에 올해 실적 예상치를 내놓은 게 한 2,500억 정도? 그 정도를 예상치로 내놨는데요. 자, 지금 작년에는 많이 줄었었죠. 재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에 3,100억 정도 나왔는데 작년에 1,300억 정도로 뭐 거의 뭐 반토막 훨씬 더 이상 이렇게 영업이익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이 만약에 개선이 된다라면 좀 주가가 탄력 있게 올라올 수 있을 텐데요. 지금 1분기 실적 나온 걸로 봐서는 글쎄 뭐 과연 이 숫자가 가능할까라는 그런 의문은 좀 듭니다. 왜냐하면 원래 좀 2분기 같은 경우는 비수기라서 적자를 기록하는데 작년도 뭐 적자였었고요. 근데 1분기 실적은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모습이에요. 지금 뭐 매출액은 한 1,000억 정도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하지만 영업이익 부분이 137억이 발생이 됐는데요. 전년 동기가 345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급하게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걸 뭐 좀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또 이게 뭐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좀 늘어난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추가 매수도 가능할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과연 이 회사에서 내놓은 이 시장 전망치 이런 부분들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데는 물음표가 좀 찍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마트의 경우에는 지금 좀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반토막 가까이 나신 상태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좀 지금 뭐라고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추가 매수는 안 됩니다. 뭐 추가 매수는 만약에 이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할 것 같으면 다른 쪽들 뭐 지금 업황 바닥치고 올라오는 부분들 뭐 그런 쪽들 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반도체 쪽도 잘 찾아보면 종목이 좋은 종목들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올해 턴어라운드가 확실시 되니까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 그 종목을 사서 이 종목을 같이 데리고 나오면 그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일단 이마트는 보유하고 있는 거 그거는 지금 손실이 너무 큰 상태이기 때문에 손쓸 방법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이마트라는 기업이 그렇게 네, 상태가 안 좋네요. 다시 우리 이재필 전문가에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봐드리고 있는 종목은 이마트가 되겠습니다. 14만 9천 원에 7% 네. 비중으로 좀 담고 계시는데 사신 이후로는 계속해서 내려가니까 되게 답답함을 많이 느끼시는 겁니다. 저도 이거를 일봉으로 한번 보고 주봉으로 보고 주봉으로 안 돼서 월봉으로 보고 이렇게 하고 맞아요. 있는데 14만 9천 원이면 이게 언제입니까? 거의 1년 이상 들고 굉장히 계시면서 오래전에 사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도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시에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내려올 만큼 내려온 거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 또 여기에서 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약하니까 또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 이어가서 네. 이마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오디오가 상태가 좀 안 좋았나 보네요. 자, 그래서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를 하시는 것밖에 뭐 다른 특별한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거는 꼭 지켜줘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작년 10월 달에 81,500원을 찍었어요. 이 81,500원을 만약에 뭐 붕괴를 시킨다라면 이 여기서 실적 전망치로 나온 수치들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81,500원이라는 가격대 이 가격을 붕괴시키지 않는다라면 일단 뭐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추가 매수를 해서 같이 빠져나와야지 그런 생각은 조금 그렇게 좋지 않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마트 관련된 종목 상담 들어봤는데요. 네. 이마트 작년 실적이 반토막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단기간에 경기가 좋아지긴 어렵다라는 입장을 내놓으셨고요. 아직까지는 개선이 되면 좋겠지만 실적이 언제 좋아질지는 미지수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81,000원대까지 붕괴되지가 않으면 보유 의견 주셨고요. 요즘 또 좋은 반도체나 조선 같은 다른 종목군들 추가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이마트 관련된 종목 상담 진행해봤고요. 저희는 그러면 오늘 랭킹쇼 5위 답변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오늘의 랭킹 반도 국가, 그러니까 반도 내에서 가장 많은 국가를 포함하고 있는 그 반도를 찾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5위니까 가장 적겠죠, 나라가. 보겠습니다. 네, 한반도. 저희 사는 곳이죠. 네, 1.5개국이에요. 이거 근데 당연했던 답변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제 네. 보면은 1.5개국이라니까. 그렇죠. 여기서 약간 의외의 포인트가 나오긴 하는데 네. 1.5개국이 사실 대한민국이랑 북한을 포함해서 1.5개국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이 북한을 0.5개국으로 카운트를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이 조금 색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북한 네. 입장에서 열받죠. 그래서 한국을 설마 0.5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쵸. 약간 아니면 한반도니까 0.5씩 나눠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5번째 제일 적은 국가 바로 한반도가 되겠습니다. 이상하죠. 어쨌든 간. 그렇다니까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조정 환인 종목 좀 체크해 볼 텐데요. 반도체 오늘 얘기 나와야죠. 성도 ENG 보겠습니다. 클린룸 이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4,700원에 사셨고 비중은 10%입니다. 안녕하세요. 거래량이 적어서인지 오늘 약간 약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최근에 거래량이 4월 12일 날 크게 한번 들어오면서 장중에 5,000원까지 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힘이 빠지고 하산을 해서 빌빌빌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거래량도 문제인 것 같고 중요한 건 또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를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성도 ENG 봐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할까요? 자, 주식 투자를 하면서 조금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 얼마든지 좀 편하게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기본에 충실하면 편하게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뭔 얘기냐? 일단 뭐 실적 부분들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뭐 HTS에 다 요즘 잘 나오니까 이거 확인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매출액 보고 증가하는 부분들, 매출액 증가하고 영업이익 보고 영업이익 증가하고 그다음 뭐 요즘 뭐 금리도 좀 높으니까 부채 비율까지 뭐 이렇게 좀 살펴보면 되게 좋겠죠. 자, 하지만 이 성도 ENG 같은 경우는 이 주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나중에 결국은 실적에 수렴하게 돼 있는 게 주가입니다. 자, 근데 이 성도 ENG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보시게 되면 매출액은 좀 많이 늘었어요. 매출액은 많이 좀 늘었는데 이게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50억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별도 기준으로는 흑자니까 뭐 그렇게 회사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칠 그럴 부분들은 아닙니다. 자, 하지만 지금 뭐 올해 1분기 실적도 보게 되면 그런 것들 있죠. 지금 뭐 연결 기준으로 또 40억 정도, 40억 9천만 원 정도네요. 영업이익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이 없고 지금 뭐 이 아래 보시게 되면 여기 이 칸이 기관들 매매인데요. 거의 없습니다. 기관들 아무런 관심이 없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뭐 빨간 것도 주로 있지만 빨간 거 파란 거 이렇게 막 섞여 있는데 글쎄요, 이거는 진짜 외국인인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외국인들이 시가총액 630억짜리 기업을 건들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이 메이저의 수급들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없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지만 뭐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좀 이렇게 바닥권을 이렇게 좀 다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기술적인 부분들. 일단 뭐 1분기 실적까지 안 좋았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현재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뭐 좀 반영이 어느 정도 돼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향후의 실적이 나아져야 이 부분이 강하게 치고 올라올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이 물음표가 찍히니까 이게 강하게 치고 올라오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보시게 되면 이 정배열 국면이 돼야 주가가 좀 의미 있게 추세 따라 이렇게 갈 수 있는데요. 정배열이라는 건 가장 아래 장기 이평선, 중기 이평선, 단기 이평선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놓여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성도 ENG는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위에 240선이 있고 그 밑에 120선, 그 다음에 60선, 20선, 그 밑에 주가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올라가다 보면 걸리는 부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 걸리는 부분에서 저항을 돌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도 이때가 고가가 5,000원이었었네요. 이 고가까지 갔다가 밀리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지금 이 중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쭉 들고 가려면 실적 부분이 돼야 되니까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마음 놓고 들고 가긴 조금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바닥을 뭐 이렇게 여러 차례 이 3월달에도 한번 찍었고 지금 가격 근처요. 4월달, 뭐 5월달 이렇게 찍었으니까 다중바닥을 형성했으니까 좀 이렇게 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이 종목의 주가의 한계는 여기서 찍었던 이 가격대 여기라고 봅니다. 자, 여기가 지금 현재 뭐 5,000원 찍었던 그날인데요. 자, 그러면 한 4,500원 이상 정도 그 정도에서는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마 여기서 물린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좀 올라오면 내가 본전만 오면 판다, 내지는 뭐 좀 손해봐도 내가 판다, 조금만 손해보면 판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실적 부분이 되면 예, 극복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부분이 어려우니까 일단 좀 보유하고 계시다가 4,500원 이상 정도 그 정도까지 올라오면 그때는 뭐 한번 정리하고 나오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성도 ENG라는 종목 자체가 실적도 조금 아쉽고 그리고 수급 상황도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아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시다가 약간은 손실을 많이 줄이면서 나오는 전략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4,500원 이상에서 이 종목 정리하고 나오자라고 얘기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댓글창 좀 확인해 보니까요. 네. 지난 주말 동안 비가 왔는데도 여행 가신 분도 계신가 봐요. 그렇죠. 네, 준호님 서쪽 여행을 하셨던 건지 저도 주말에 비는 오지만 여행을 갔었거든요. 아, 진짜 네. 그 비를 뚫고. 아직 젊은 피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비 맞으면서 수영장에서 수영했는데 야. 준호님도 수영장 구경하셨다고 네. 한번 댓글이 눈에 띄어가지고 좋았겠네요. 아, 네. 저는 비가 오니까 그럴 때는 나가지 말자. 어차피 애랑 나가봤자 그쵸. 그때 생지옥일 수도 있다. 애기 있으면 또 힘들죠. 그럼요. 그냥 나가도 힘든데 비까지 오면. 맞아요. 네, 그래서 잘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막판에 잠깐 나갔다 오긴 했습니다. 예. 또 파전에 막걸리 한 잔 안 하셨나요? 그렇죠. 딱 필수 아닌가요? 그렇죠. 얼른 이렇게 결혼을 좀 해보셔야겠네. 빨리 결혼해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비 오는 걸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궁금하니까 좀 올려주셔도 되고요. 지금 종목으로는 저희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02-325-8200번으로 연락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왕이면 전화 주십시오. 훨씬 더 맞습니다. 자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랑 직접적으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은데 네, 그렇게 전화해 주시면 너무너무 반가울 것 같고요.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랭킹쇼 답변도 같이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조금 더 선정하는데 조금 더 이렇게 잘 봐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같이 랭킹쇼 답변이랑 같이 이렇게 매수 관련된 종목 진단들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네요. 네. 네. 이번에도 유튜브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네. 김진용님입니다. 3S고요. 3S. 매수가 2,900원에 5% 보유하고 계신데요. 일단은 야, 오늘 와 강하네요. 오늘 너무 잘 네, 가는데요. 오늘 강해요. 보니까 어제 오늘 이틀 사이에 사신 것 같아요. 네, 지난 금요일 혹은 이번 그렇죠. 네. 화요일에 사신 것 같아요. 오늘도 13% 가까이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네, 일단은 정찰병을 보내신 건지 아니면은 계획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하신 건지 일단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칩셋, 반도체 칩셋이나 이런 쪽에 대한 걸 네. 모멘텀을 좀 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고요. 최근 들어 반도체 주가들 좀 전체적으로 잘 가다 보니까 이 종목도 같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앞으로 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또 추가 매수 기회를 어떻게 잡으면 될지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지금 뭐 최근 들어서 반도체 섹터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스레스 같은 경우는 웨이퍼 캐리어라는 걸 만드는 기업인데요. 이 웨이퍼 캐리어는, 반도체 주 재료죠. 실리콘 웨이퍼. 요거를 좀 운송할 때 사용되는, 이송 박스, 요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요런 것들은, 전자기기 쪽의 핵심 부품이다. 요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급등하고 있는, 이런 모습, 이틀 연속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요거는, 일단 지금 일시적인 그런, 지금 반도체 쪽 분위기가 워낙 좀 좋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요게 좀 투기적인 그런 시세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가 보시게 되면, 오늘 주가가 전에 여기 작년 7월 달에 찍었던 고점 근처요. 이 근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이 보시게 되면 좀 걸릴 때가 많아요. 여기서 좀 작년 7월달, 6월달, 7월달 여기서 현재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투기적으로 좀 단기간에 급등했으니까 언제든지 좀 팔 준비는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금 오늘 요거 장중에 보면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지금, 이 가격, 여기 조금 전에 찍었던 12시 50분 정도에 찍었던 저점이요. 그게 3,155원입니다.
자, 요 3,155원을 만약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오늘 현재 뭐 조금 더 보유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이 가격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그 즉시 차익 실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가격을 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한 3,700원대 정도, 그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니까 뭐 일단 너무 좀 많이 급등락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눈을 떼시면 안 됩니다. 눈을 떼시면 안 되고, 말씀드렸던 가격대 3,155원 요거를 안 깬다라는 한도 내에서 뭐 그런 전제하에서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자, 목표가는 3,700원 정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종목 3S 전문가님 진단해 주셨는데요.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큽니다.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잘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3,155원 선 깨지 않는다면 보유를 해도 괜찮다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 3,700원입니다. 이 점 같이 체크해 보시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이어서 4위, 랭킹쇼 4위 한번 답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저희는 그럼 전문가님, 여기서 이재필 전문가님 마지막 인사 그렇죠. 한번 얼른 드리고. 보내드려야죠. 네, 퇴근하셔야죠. 네, 전문가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참 반가웠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조선일보 완전히 이재필 전문가를 보낼 뻔했어요. 그동안이라는 단어는 자제해 주십시오. 정말. 자, 4위 갈게요, 4위. 네, 4위. 오늘 반도 안에 국가들이 있는데 가장 국가 수가 많은 게 1위입니다. 자, 한반도 5위였고요. 4위는요. 보여주시죠. 스칸디나비아 반도 3개국입니다. 네. 뭐가 있나요?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가 있는 유럽 쪽에 있는 반도고요. 네.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4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예상하셨나요? 전혀 몰랐어요. 그냥 노르웨이 보니까 그냥 연어가 생각난다. 그렇죠. 네. 그리고 스웨덴, 옛날에 저 덴마크 한번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오. 어쨌든 그때는 진짜 재미없었어요. 어쨌든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까지 4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이제 나머지 30분을 채워주실 우리 전문가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자, 오늘 조수연 앵커 나왔습니다. 어떠십니까? 맨날 이 다른 방송에서 뵀다가 여기서 네. 뵈니까 또 새롭네요. 맞아요. 너무 새로워요. 반갑습니다. 그렇군요. 이 다른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 모셨더니 계속 저희 랭킹쇼에서 딴 얘기를 하시네요. 자, 그러면요. 자, 그럼 우리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볼 텐데요. 유튜브에서 골라봤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조수연 앵커 얘기해줬던 분이신데 초반에 올려주신 분들 제가 잘 뽑습니다. 나는 호랑이 님께서 LCC 또 최강자죠. 제주항공 올려주셨습니다. 사셨던 가격이 지금 13,500원에 15%인데 약간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오늘 제주항공은 유독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연저점 수준까지 내려가 있는데요. 자, 지금 왜 이렇게 내려가는 건지 앞으로 일단 전략들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도와주십시오. 네, 일단 제주항공을 포함해서 이제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최근에 이 어느 정도 이제 투심이 생겼던 부분이 리오프닝이었죠. 이제 중국이 다시 한번 리오프닝기를 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멘텀이 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기대감이 유지가 되면서 이 항공주 쪽의 투심이 유지가 좀 만들어줘야지, 투심이 좀 유지가 되어야지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이제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시장을 보게 되면은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소외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지금 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1분기에는 워낙에 그래도 기대감이 있었죠. 리오프닝 하면서 그리고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끌어올려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차올랐었는데 지금 2분기 넘어오면서부터는 이제는 약간 기대감이 조금은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판단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경쟁사들에서도 꾸준하게 이 노선을 늘리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이제 제주항공이 완전히 이 LCC 쪽에서는 치고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의문이 생기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리오프닝 기대감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리오프닝 기대감도 지금 워낙에 이 그동안의 시장에서 많이 작용을 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LCC 쪽에서는 워낙에 강자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끌어올려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충분히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너무 많이 다뤄진 부분 그리고 이미 이 기대감이 어느 정도 또 소멸이 됐다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2분기에는 기대감이 그렇게 크게 작용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때문에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대감이 다시 차오를 때 지켜봐야 되는 거지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매력도가 있는 종목이다라고는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저는 제주항공은 지금 현재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정리를 하고 갈 것 같아요. 현재 구간에서 이 추세를 이탈을 했기 때문에 바닥이 확실하게 잡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매물 구간이 매수가 근처로 확실하게 확인이 되거든요. 때문에 앞으로의 기회비용, 그 다음에 향후에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매물 구간을 추가적으로 뚫어주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를 해서 제주항공은 현재 구간에서 저는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게 오히려 더욱더 빠른 수익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네, 첫 번째부터 약간 따끔합니다. 제주항공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현재 소외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매력이 약간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매도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제안을 좀 드리고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어쨌든 다른 잘 갈 수 있는 종목들을 고르는 게 지금은 더 좋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만약 가더라도 이제 매물 구간이 좀 부담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항공 관련해가지고 진단을 도와드렸으니까 현명한 판단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요즘 워낙 반도체들이 좀 잘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오늘 이렇게 진단해드린 내용 바탕으로 같이 잘 헤쳐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좋아요. 네. 이번에는 공주님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엘사님. 종목은 환인제약이고요. 네. 매수가 16,700원에 10%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요. 또 예쁘게 하트 남겨주셨는데요. 거래량도 없고 매도가 맞는지 진단 부탁드린다고 남겨주셨어요. 찾아보니까요. 환인제약은 뭐 알츠하이머 관련 종목인 것 같고요. 네. 근 한 달 이내에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장에서는 조금 소외받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종목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금 매도해도 괜찮을지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환인제약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알츠하이머 제약 관련해서는 국내 선두주자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가오는 7월에 이 관련된 치료제인 레켐비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정식적으로 승인을 받느냐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일단은 지금 그러한 부분들을 전부 좀 차치하고서라도 이 환인제약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에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시장에서 이제 매력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현재 시장은 결국에는 이제 체력도가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는 2차 전지가 굉장히 좀 끌고 가지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유동성도 많이 살아나게 되면서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크게 유동성이 들어온 구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이 잘 끌어올려주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관심받지 않던 종목들도 잘 상승이 나왔었는데 지금 시장은 약간의 분위기가 다르죠. 현재 상태에서 반도체가 끌고 가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시장을 전체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아직까지 악재가 강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체력이 많이 약해져 있어서 소외받는 종목군들은 사실 저는 철저하게 보지 않고 확실하게 이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청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환인제약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거래량이 너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너무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건 관심을 못 받고 있다라는 뜻이 되죠.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이 아무래도 이 관심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데 마찬가지예요. 추세를 이탈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바닥을 더 파고들 수가 있죠. 그러면서 7월 달에 이제 정식 승인 여부가 나타나게 될 텐데 이 7월 달까지 과연 주가가 얼마나 더 떨어질 건가? 6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죠.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시장이 더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바닥을 더 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닥을 잡고 가면서 7월 달에 이 승인 여부 이슈가 나올 때까지 과연 얼마나 더 이 바닥으로 이제 파고들 건가?
그리고 7월 달에 승인 여부에 대해서 시장이 또 얼마나 이 종목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줄 건가. 지금 현재 이 거래량이 들어온 것들을 보면 저는 약간의 의구심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때문에 환인제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사실 환인제약 같은 경우엔 너무 관심도가 동떨어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특히나 이제 6월 달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특히 6월 달은 굉장히 선별적인 매매 그리고 개별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환인제약 같은 약간의 소외되는 종목들은 정리를 하고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어느 정도 교체를 해주셔야 어느 정도 이제 수익 만회가 가능하다라는 점 안내를 드리면서 환인제약도 마찬가지 종목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인제약 종목 진단 들어봤는데요. 네. 확실히 반도체가 강하기는 하지만 시장 전체를 끌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외받는 종목은 힘이 더 약할 수밖에 없고요. 7월에 뭐 관련된 승인 발표 때까지는 지금 추세로는 조금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의견 추천드린다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환인제약 관련된 의견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바로 랭킹쇼 3위 답변부터 확인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지금 반도에서 국가가 포함되어 있는데 가장 많은 국가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반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더 많아지겠죠? 자, 이베리아 반도 4개국이 되겠습니다. 네, 돼지고기 아니죠. 이베리아입니다. 먹어보면 맛있는데 어쨌든 네. 이베리아 반도 4개국에는 스페인, 포르투갈, 저기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있죠. 그리고 안도라, 네. 지브롤터, 영국령인가 봅니다. 이렇게 4가지 국가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베리아 반도 4개국이 4위와 지금 1개의 나라 차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베리아, 스페인을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요. 그 스페인의 토마토 축제 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여름 이럴 때 딱 가져야 되는데. 네. 진정 토마토 그래서- TV 앵커 같습니다. 거기서까지 토마토를 그쵸. 먹겠다는. 열정적으로 토마토를 흔들 수 있는. 그렇군요. 열정녀입니다, 열정녀. 네. 그렇습니다. 안도라가 뭐냐고 그러시는데 여기 아마 물류센터라든지 이거 되게 많을 겁니다. 여기에 오.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면세품과 관련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국가인 걸로 아주 되게 옛날에 봤던 책에 있는 것 같았어요. 되게 잘하시네요. 네, 유일하게 하나 나왔습니다. 오. 자, 지금 김진용님께서는 1위는 인도 반도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럼 인도 반도에 인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국가들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종목 행투가이님이 토마토에 뼈를 묻으시라고. 네. 참 애사심. 토마토가 그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러게요. 어쨌든 자, 지금 계속해서 좀 랭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세 번째 종목 가보겠는데요. 이 김영일 전문가가 얘기하는 관심이라는 건 곧 수급이라는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 어떻게 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버리님께서 자주 와주시는 분이죠. 오늘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넷마블 게임주 갖고 계세요. 57,110원. 비중은 5%. 수익을 다 날리고 벌써 여기부터가 슬프죠. 오늘 다시 본전 왔는데 들고 가면 수익이 가망이 없을까요? 예, 뭔가 마음고생이 그대로 묻어나는 이 넷마블 버리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리 얘기 그만할게요. 자, 어쨌든 넷마블과 관련해가지고 김영일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게임주입니다. 뭐 이것도 소외된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님? 게임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결국에 이제 수급이다라고 하는 거는 돈이고 시장의 관심이잖아요.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시장의 돈이 어디에 몰리고 관심이 어디로 몰리냐라고 한다면 역시나 반도체 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게임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전체적으로 지금 추세가 괜찮은 종목도 있죠. 예를 들면은 펄어비스라든지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끌어올려 주려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지금 워낙에 이제 이 신작들을 많이 펼쳐내고 있는 상태라서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해외 수익을 굉장히 이제 많이 올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도 신작을 굉장히 이제 많이 내보낼 예정이다라고 하죠. 애니메이션으로 굉장히 유명한 뭐 7개의 돼지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신석기 시대 뭐 그다음에 뭐 제2의 나라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게임들이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나 혼자만 레벨업까지도 현재 기대작으로 꼽히고 있죠. 때문에 사실 넷마블은 기대감은 충분히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제 제가 이러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미리 접근하지 마셔라. 지금 현재 구간에서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한들 당장의 시장은 다른 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언제 형성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미리 접근하지 말고 이 수급이 들어갈 때 이제 들어가자라고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저점에서 수급이 2차례 정도 좋게 들어왔던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수급이 좋게 들어왔던 구간을 이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상승이 잘 나와줬었지만 이 73,000원 구간이 이제 이전 매물대에 부딪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전 매물대에 부딪히고 나서 지금 차익 실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사실 들어와 있는 물량 자체가 없죠. 오히려 빠져나온 물량만 있기 때문에 즉 지금 현재 넷마블은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가야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정도의 물량이 한 차례 정도는 들어와 줘야 다시 한번 추세를 상승으로 끌어올려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때문에 현재 구간에는 기대감을 갖고 있을 만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시장의 관심도가 다른 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점 대응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종목으로 생각이 돼요. 지금 보게 되면 저점이 약한 오늘 저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점이 56,000원 구간이거든요. 저는 56,0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한 차례 정리를 하고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구간을 이탈 시에는 아마 5만원 초반대까지 바닥을 파겠죠. 그러다가 이 구간에서 힘을 모아서 향후에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작용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힘을 모아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거고요.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현재 단가가 또 매물대가 될 겁니다. 때문에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저점 56,000원 이탈 시에는 저는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이제 바닥을 잡아준다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매물대가 많은 상태예요. 6만 원의 1차 매물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매물대가 64,000원, 그 다음에 3차라고 할 만한 게 65,000원, 그리고 7만 원. 이렇게 굉장히 주요한 매물대를 소화하고 가야 되는 위치거든요.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1차 반등가를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6만 원 정도로 형성을 해주시는 게 좋다. 매물대가 6만 원대의 1차로 있기 때문에 일단은 1차로 6만 원 정도를 확인을 하시고 저라면 지금 현재 시장의 관심을 그렇게는 많이 받고 있지 못하거든요. 때문에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며칠 동안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과감하게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뭐 반도체 쪽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이후에 수급이 돌 수 있는 종목 쪽을 지켜보는 쪽으로 저는 오히려 종목 교체를 노릴 것 같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본다라고 하시면 56,000원 저점 이탈 시 정리, 그리고 반등 시에는 6만 원 1차 목표가, 그리고 만약에 나는 조금 길어지는 게 싫다라거나 아니면은 반등 목표치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냥 별로 보기 싫다라고 하시면 현재가에서도 정리가 가능하다라는 점까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목표가보다는 손절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하단을 56,000원 정도 잡아주셨으니까 여기 이탈 시 손절 말씀을 좀 드렸고, 위로도 이게 매물벽이 주요 매물벽이 3개나 있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좀 더 버리님께서는 넷마블과 관련해서 시장에 관심이 있는 쪽으로 좀 더 종목 선택을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오늘 대체로 좀 시장에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렇게 네. 그렇게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종목군들로 대체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또 반도체가 아닌 다른 섹터에서 종목을 찾아봤습니다. 네네. 이번에는 하성원님 종목이고요.
VTGMP입니다. 매수가 6,200원에 20%좀 꽤 큰 비중을 보유하고 계신데요. 네. 일단 저희 랭킹쇼 답변도 같이 주셨어요. 가장 많은 곳은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아라비아 반도. 네, 아라비아 반도 왠지 저는 답변의 냄새가 나는 것 같기는 한데 네, 일단은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보고 또 매수하셨다고 하세요. 목표가를 7,000원으로 잡았는데 잘 잡았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VTGMP 화장품 사업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쵸? 네. 네, 최근에 또 마녀공장이 IPO 수요 예측 좀 성공해가지고 네. 또 관련된 호재로 좀 기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랬군요. 이 종목 목표 주가 7,000원까지 가능할지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VTGMP 같은 경우에 작년에 실적이 상당히 괜찮게 나왔습니다.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성장을 해주면서 영업이익이 한 전년 대비 400% 정도 이제 성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실적은 이제 상당히 괜찮아졌고, 원래 이제 화장품 쪽이 중국의 비중이 높으면은 사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목을 받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VTGMP 같은 경우에는 일본 쪽에 오히려 이제 수출 비중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 쪽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 모멘텀이 크지 않고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해외 실적이 얼마나 또 커지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일단 1분기 실적은 살짝 기대했던 것보다는 저조했어요. 했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앞으로의 성장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화장품 쪽이 또 과연 얼마나 주목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또 지켜봐야겠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화장품 쪽이 시장에 주목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은 굉장히 선별적인 쪽에서 굉장히 좀 개별 매매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이슈가 나와줘야지 주목을 받거든요. 뭐 예를 들면 중국에서 이제 리오프닝이 굉장히 뭐 가시화된다라든지, 아니면 국내에 화장품 수요가 굉장히 뭐 증가한다라든지, 어찌됐든 무언가 업종을 이끌어줄 만한 이슈가 나와 주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화장품 쪽이 무언가 이제 업종을 이끌 만한 이슈가 나와준다라고 하기에는 저는 단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무언가 실적에 대한 부분이나 혹은 이제 화장품 업종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것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끌고 가기에는 조금은 이제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무언가 이제 다른 또 기대할 만한 이슈가 있냐라고 했을 때, 마녀공장이라고 하는 이제 아까 이제 말씀을 주셨던 마녀공장 화장품 기업이 이제 새롭게 이제 코스닥 시장에 또 출사표를 던졌죠. 그래서 화장품 쪽에 무언가 또 굉장히 이 매력도를 좀 느낄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 더군다나 또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도 일본 시장에 이제 매출처가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VTGMP도 같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마녀공장이 청약을 하고 상장이 이제 오는 6월 8일로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 기대감이 슬슬 좀 작용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기대감이 작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보통 수급으로 판단을 합니다. 수급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현재 구간에서 이제 이 들어가주는 매집이 있어줘야죠. 그런데 현재 구간을 보게 되면 최근에 좋은 실적으로 인해서 한 차례 정도 순환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차례 정도 순환이 나왔고 지금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물량이 들어가는 모습 없이 계속적으로 저는 약간의 물량을 털어내는 움직임들이 조금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켜본다라고 하면 사실 매수가가 그렇게 낮으신 편이 아니거든요. 현재 상태에서 지금 매물대가 이미 형성이 되어버렸죠. 6,500원대 구간에 단기적으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매수가가 그렇게 낮으신 편은 아니신 거예요. 매수가를 좀 낮게 사셨다라고 한다면 6,000원 이 초반 구간에서 사셨어야 되는 건데, 현재 구간은 매수가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느 정도 좀 높게 사셨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라면 5일선 이탈하면 바로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5일선 이탈을 하게 되면 지금 이미 이 60일선을 계속적으로 이제 터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 차례 정도 더 60일선을 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때문에 저는 5일선 이탈하면 바로 정리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등가를 노린다라고 하면 7,000원 보기 전에 저는 먼저 6,500원 볼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매물 구간이 6,500원에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가올 이슈가 마녀공장의 이제 상장 이슈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가지고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제 이 좀 수급이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이 시장에서 VTG MP에 대해서 주목을 해주는지 지금 너무 이제 또 이 수급이 좀 적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오늘 거래량이 채 4억이 채 되지가 않기 때문에 VTG MP 같은 경우에는 마녀공장 상장 이슈 보면서 다음 주까지 수급 들어오는지 보시고 만약에 그렇게 수급이 크게 안 들어온다 혹은 5일선은 이탈을 한다라거나 혹은 반등이 나오는데 6,500원 구에서 더 이상 힘있게 치고 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 VTG MP 관련된 상담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좀 화장품 관련된 업종을 이끌어줄 이슈는 필요하지만 아직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렇게 힘이 좀 강하지는 않다 이렇게 봐주셨습니다. 또 마녀공장이 6월 8일에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호재로 조금 기대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6,200원에 매수하셨는데 매수 가격이 그렇게 낮지는 또 않고요. 네. 또 5일선 이탈할 경우에 정리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고요.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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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굉장히 꼼꼼하게 다 얘기해 주시네요. 성실하죠? 와, 굉장히 성실하게 우리 시청자분들 좋아하시겠습니다. 자, VTGMP 봤고요. 이제 나머지 1, 2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랭킹쇼죠. 여기 지금 진단쇼가 아닙니다. 자, 1, 2위 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반도 바로 아라비아 반도. 아까 전에 맞춰주셨습니다. 네, VTGMT님께서. 저렇게 많습니까? 7개국.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오펙의 수장, 그쵸.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해서 그냥 카타르, 오만 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글자가 되게 작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1, 2위 전해드렸습니다. 자, 랭킹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조수연 앵커 굉장히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땠어요? 저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아. 사실 너무 걱정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채팅 같이 하면서 또 건앵커님이랑 같이 하니까 네. 너무 두근두근 재밌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고 싶네요. 네, 유창한 것도 한번 쉬라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